계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저는 이남 일녀 중 처녀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적 어머니는 제 남동생을 낳고 아버지와 저희를 놔둔 채 잠깐 장보러 간다고 하더니 그 길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아버지는 혼자 매일 저희 셋 뒷바라지로 일하시느라 바빠서 집에 잘 계시지도 못하셨죠. 집안의 유일한 여성인 저는 일찍부터 철이 들었고 집안일은 거의 제 담당이었죠. 물론 오빠와 동생이 아예 집안일을 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는 가부장적 사회 고정관념이 있었기에 제가 하는 일이 많았던 것뿐이었죠. 제가 초등학교 때 건강이 좋지 못하시던 아버지는 가난으로 잘 먹지도 못하고 여의어가다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저와 제 남매들은 더더욱 생활이 힘들게 되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남기가 최우선이었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계주 유망주였을 정도로 달리기를 잘했으며 체육활동에 소질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나가고 싶어 했던 학교 계주 시도대회가 있었지만 부모가 있던 아이 뒤로 밀려났어요. 저를 보호하고 케어해줄 수 있는 여유가 저희 집엔 없었기 때문이죠. 남들 다 가는 대학 또한 저는 갈 수 없었습니다. 가난해서 항상 배고픈 채로 잠이 들곤 했던 저희에게는 오빠를 대학 보내기도 힘들었거든요. 그 후로는 더 이상 욕심내지 않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게 되었죠. 저는 야간대학을 다니고 알바를 해서 경찰이 되고 싶어 공부를 너무 하고 싶어하는 동생 뒷바라지를 해주었습니다. 그 뒤로 남동생은 경찰 공무원 시험에 한 변에 합격을 했고 저는 조금이라도 많이 돈을 벌 수 있는 곳을 찾아 아무도 없는 타 지역으로 혼자 올라와 생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저와 같은 타 지역 사람으로 혼자 타지에 와서 열심히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다지 호감은 아니었지만 몇 번 만남을 이어가게 된 후 길거리에서 데이트를 하다가 그 남자에게 푹 빠져버렸죠. 추운 겨울 길거리에서 바람막이 없는 겉옷 하나 걸쳐 입은 한 할머니께서 나무를 팔고 계셨는데 그 남자가 추워하는 할머니 곁으로 가 거기 있던 나무를 전부 다 사고 할머니께 손난로를 쥐어주며 이제 다 팔았으니 얼른 집에 들어가라고 하는 모습을 보고 말이에요. 이렇게 남들에게 따뜻한 사람이라면 가정에서도 충분히 따뜻하고 나중에 아이를 가지게 된다면 남부럽지 않게 키우며 나와 같은 고통과 애정의 갈증을 느끼지 않지 않을까, 행복한 가정을 꾸려갈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생각했죠. 그래서 그 남자와 같이 동거를 하며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려고 했습니다. 남자가 사업으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자 서로 결혼 얘기가 오가고 저는 남자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하지만 남자의 부모님은 제가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걸 알고 결혼 반대를 크게 하셨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각오했던 일이었지만 마음은 많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마음이 흔들림 없었기에 그 성화에도 결혼은 이어졌죠. 이제는 시부모님이 되신 남자의 부모님은 여전히 절 못마땅해 하셨어요. 결혼 뒤로 한번 남자의 부모님을 다시 찾게 되었는데 그때 시아버님께서 저를 1시간이나 무릎을 꿇려놓고 꾸지람과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남편이 된 남자는 저와 같이 5분 정도 무릎을 꿇고 있다가 친구들 만나러 가야 한다며 친구들을 만나러 혼자 가버려서 저 혼자 1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시아버지가 하는 얘기 묵묵히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 제 나이는 23살이었고 너무 어렸고 세상 물정을 몰라 그때는 그저 제 잘못인 줄 알았습니다. 그 후로 2번의 임신을 했지만 저는 어렸을 적 잘 먹지 못해 몸이 건강하지를 못해 2번 다 유산을 하고 말았어요. 아이를 2번이나 잃은 것도 너무나 속상하고 또 원통한데 남편이란 작자는 숨쉬기 바쁠 정도로 바람을 피워대더군요. 결혼 전에 보여줬던 모습은 뭐였는지 정말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 싶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처음엔 시어머니께 말씀도 드려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네가 얼마나 못하 이르며 밖으로 놔둘겠냐는 대답뿐이었어요. 제 편이 없다는 게 부모가 없다는 게 이렇게 서러울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임신을 하고도 하루가 멀다 하고 속상한 일이 매일 생겼어요. 임신을 했는데도 바람을 피는 남편과 배 아프고 힘들 때 자기 아들 머리채 쥐어잡을까봐 돌보지도 못하게 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정말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가을날 드디어 저에게도 축복이 찾아왔죠. 정말 기다리던 아이. 머리가 커서 이틀 동안 나오지 않아 저를 고생시키고 결국 제 배를 째고 나왔지만 그렇게 예뻐 보일 수 없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을 낳았어요. 딸을 낳았다며 눈총을 주시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있어도 상관없었습니다. 전 행복했어요. 그 뒤로 어떻게 키우는지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혼자 잘 키워보려고 온갖 좋은 것을 다 하고 먹이고는 했죠. 후에 둘째를 낳게 되었는데 둘째도 딸이라며 낳자마자 정신이 없어서 몽롱해서 누워있는 상태의 저의 발을 막 흔들어 깨우시며 시어머니가 난리를 치셨습니다. 그렇게 한참 난리를 치고 나가신 시어머니 뒤에 들어온 남편이 하는 말이 더 가관이었죠. 아버지가 시땡이를 해서라도 아들을 낳으라고 하셨다고. 그 말을 전하는데 정말이지 그 입을 꽉 잡아 뜯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 순간들도 있었는데 여튼 그 뒤로 아들을 낳았고 아이 셋을 키우며 남부럽지 않게 키우려고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부모가 없었으니까 제 아이들에게는 똑같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물론 너무 힘들어 도망가고 싶던 적도 많았어요. 남편의 외도는 끊이질 않고 친구를 좋아해 매일같이 술 먹고 늦게 들어와 아이 셋을 키우는 것 오로지 제 몫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가 아이들이 고등학교, 대학교를 가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남편 사업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아이들 키우기 돈이라도 벌어다 주니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는데 결국 사업이 망해버렸어요. 저라도 일을 구해 생계를 이어가려고 했는데 아이들을 키우다 세월이 다 가버린 늙어버린 저를 써주는 곳은 많이 없더군요. 아이들을 키우느라 기술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그나마도 시급이 센 알바를 찾다 보니 택배 야간 알바가 있더군요. 기술이 딱히 필요도 없고 돈을 많이 준다고 했고 저는 애들 키우느라 드는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남편은 일을 하긴 하는데 일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일을 빙자한 술판을 벌이는 건지 뭔지, 사업이 망했다고 이젠 끝이라 생각하는 건지, 그렇게 되어버리니 집안을 책임질 사람은 저밖에 없었기에 몸이 아파도 계속해서 일을 했습니다. 돈 쓰는 것도 아까워 몸이 아픈데도 병원을 가지 않고 파스만 붙이면서 일을 하면서 지냈는데 그렇게 몸을 혹사시키니 몸이 나만 나겠습니까? 결국에 제 몸은 탈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더 이상 일을 하지도 잘 걷지도 못하고 물건 하나 잡는 것도 어렵게 되었죠. 제 딸 아들들은 울면서 죄송하다고 연신 말하지만 남편은 그런 기색 하나조차 없었어요. 뭐 이제와 그 사람에게 미안하다 말을 듣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당장에 돈이 없어서 제 몸이 아픈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솔직히 속이 쓰리더군요. 내가 이제껏 살아온 인생은 뭔가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돈이 없어 제대로 된 치료는 받지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런 저에게도 자식복은 있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첫째 아이가 스마트 스토어라는 곳에서 뭘 팔았는데 그게 어딘가에서 추천이 되었고 그렇게 하루아침에 판매량이 확 늘었다고 하더군요. 하루에 불과 몇 건이던 주문이 자고 일어나면 또 늘어나 있고 또 늘어나 있고 그렇게 첫째 아이는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나게 되었습니다. 일이 잘 되니 순식간에 돈이 모였습니다. 남아있던 빚도 다 갚아내고 그렇게 집안의 기둥이 되어서 가정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감사한 날들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아이 덕에 좋은 의사를 만나서 진료도 보고 제대로 된 치료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첫째가 받쳐주기 시작하자 둘째 또한 잘 되어 대기업에 취업을 해버리더군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잘해주지도 못했던 애들은 왜 그렇게 저에게 감사하다며 얼굴을 제 가슴에 부벼대던지. 감사한 건 저인데 말이죠. 전 그렇게 마음 편히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치료를 받는 동안 아이들은 집을 옮겨놓았습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했다면서 저에게 말을 하는데 전에는 5 식구가 살기엔 좁은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사를 하게 되었다고 하며 태어난 저를 데리고 가는데 정말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런 감상에 젖어 있을 때 딸들은 저에게 또 하나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아빠가 아주 오래전부터 바람을 피워온 것을 알고 있다고요. 엄마의 살아온 인생이 너무 슬퍼서 아빠가 꼭 이혼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자신들이 도와줄 것이고 돈은 정말 걱정 말고 엄마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한번 살아보는 게 어떻겠냐고요. 자신들을 두고 멀리 떠나서 연락을 하지 않아도 좋으니 그저 엄마만 행복한 하루하루를 좀 보냈으면 좋겠다고 울면서 말하는데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내가 내 자식들에게 행복한 모습을 보이지 못해 이 아이들에게도 상처를 남겼구나 싶어서였죠. 그렇게 자식의 행복을 맡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저도 생각이 달라지긴 하더군요.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본 뒤에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계속 붙잡으면서 이혼은 못한다고 했지만 그동안은 볼 수 없었던 저의 완강한 태도에 뒤로 물러나더군요. 시부모님도 계속해서 연락이 왔지만 그동안 저에게 해온 행동들을 생각하면 얼굴 한 번이라도 안 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볼 일 없을 거란 말을 남긴 채 차단해버렸더니 속이 더 후련합니다. 저는 이제 제 일생 동안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여행을 가보려고 합니다. 그 흔한 꽃구경도 단풍놀이도 못 해보고 살았습니다. 아이들에게서도 좀 떨어진 지방에 제 쉴자리도 마련을 했어요. 아이들도 나도 각자의 자리에서 순수하게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 살아보자 하고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이렇게 뒤늦게 제 인생이 행복해도 되는지 가끔은 꿈인가 싶기도 합니다. 처음으로 자유로움을 느껴보는 것 같습니다. 그 어떠한 것에서도 속박당하지 않고 그 어떠한 것에서도 마음 졸이지 않으며 말이죠. 앞으로 제 인생 더 좋아지겠죠. 저와 같은 60대 중반의 분들 이렇게 살아보니 이것도 참 좋으네요. 저처럼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만나서 차 한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싶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